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의 손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손앵커의 더 책방, 추천한 지인과 또 작가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지인편으로 태평양 노무법인의 박범정 대표께서 추천해 주신 미움받을 용기 2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태평양 노무법인은 중소기업의 노동 문제, 인사 노무 등 이 노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특히 박범정 대표께서는 여러 공익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박범정 대표께서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의 핵심을 대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타인의 의견에 나를 맞추며 사는 면이 있는데 진정 자유롭고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주체가 된 삶을 살라는 용기와 통찰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박 대표께서 말씀하신 추천 이유에 완전 공감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편한 마음으로 책 속으로 빠져들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박범정 대표께서는 사실 1편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앞서서 2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룬 책이에요. 철학자와 그를 방문한 중학교 교사인 청년과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론, 조직론, 또 직업론, 사회론, 그리고 인생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랑과 자립이라는 핵심 주제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화체는 이렇게 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서 선호하지를 않는데요. 이 책은 뭐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의 입장이 돼서 때로는 이 철학자에게 반론도 제기하고 그러는 과정에 깨달음을 얻는 그 청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는 5가지 주제, 교육론, 조직론, 직업론, 사회론, 인생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교육론의 내용 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아들러의 얘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죠. 아들러의 심리학에는 과제 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제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럼 어떻게든 상사의 눈에 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보통 그렇죠. 하지만 아들러는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말과 행동에 또 나라는 사람에게 이 타인, 상사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상사의 과제, 타인의 과제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사는 나를 쭉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 뿐더러 타인 또한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겁먹지 말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저 자신이 믿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도 말고 또 자신의 과제에 타인을 개입시키지도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쵸?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아들러의 과제 분리라는 것을 세련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또 기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만 잘 이행이 된다면 인간관계의 고민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뿐더러
또 인간관계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육도 바로 이 과제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아들러는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결국 아이의 과제인 거죠. 아이의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카운슬링을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교육의 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운슬러는 교육자이고 교육자는 카운슬러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이루어질까요?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자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건데요.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지성, 즉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을 수 있는가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알고 이해하는 인간 이해가 바로 자립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과제의 분리라는 것은 꼭 실행해 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교육의 시작에는 있는 그대로 보는 존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들러와 같은 시대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존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이란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아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바꾸려고도 또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큰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른바 존경은 용기 부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공동체 감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존경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인데 이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감각이란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귀로 듣고 타인의 마음을 느끼는 것인데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존경의 구체적인 첫걸음이다. 이렇게 아들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감각은 아들러 심리학의 중심 개념인데요. 여기에는 공감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공감의 첫걸음은 타인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들러의 교육론인 과제의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제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가 분리됐을 때 그게 건강한 관계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공부에 있어서도 아이의 과제와 선생님의 과제 혹은 아이의 과제와 부모의 과제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존경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결국에 존경이라는 것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 얘기는 결국에 과제의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였죠. 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룬 미움받을 용기 2편에서 1부를 소개해드렸고요. 2부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